약이 병을 만든다. 약이 병을 만든다. 먹는 약보다도 주사약이 더 주의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먹는 약보다 주사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005년 보건복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병원이나 의원에 찾은 외래 환자 100명 가운데 30명 정도가 주사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의 주사제 처방률이 영국은 2%, 미국은 5% 정도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6배 이상 높다. 주사제는 먹는 경구용 약보다도 급성 쇼크나 신경장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도가 높아 선진 외국에서는 신중하게 사용하는 데 반해 우리는 남용하는 실정이다. 수요가 고려해서 주사를 권하는 병원과 무턱대고 주사제를 맹신하는 환자들의 심리가 더해져서 남용되고 있다. 주사제는 약물이 체내에 직접 주입되기 때문에 흡수된 약 성분의 변화가 없고 혈액을 통해서 작용 부위에 신속하게 도달하므로 빠르게 효과를 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독성 면에서는 간에서의 해독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 염증이나 신경장애, 심할 경우 치명적인 쇼크가 올 수도 있다. 약으로 병드는 세상, 약이 독이 된 공화국에 대해서 병보다도 무서운 약이다가 라고 했는데요. 저자가 병보다도 무섭다. 왜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지은이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경북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했다. 그냥 농학하니까 얼마나 자연과 친했던 분이네요. 집안 잡지사인 대경천을 기자로 인했고 또 월간 잡지 세미의 기품을 렐로드 음원 센서 등에서 자유기복으로 활동했다. 건강과 자연을 화두로 한 글을 주로 쓰고 있으며 저서로는 공유의 천국 우리집, 보약, 아토피 등이 있다. 중증 아토피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저자는 아토피 약의 무서운 부작용을 경험한 후에 기존 의학의 한계에 눈뜨게 되었고 약으로 인해서 오히려 병들은 약품 공화국의 어두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약을 끊고 생활요법으로 아토피를 이겨내면서 진정한 치유의 길을 만날 수 있었다고. 약으로 인해서 더욱 약골로 자라는 아이들, 치료는커녕 부작용과 암만 일으키는 정상 완화에 매달려 새로운 병을 키우고 있는 만성 질 환자들, 약 부작용을 겪고도 그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약의 권리에서 벗어나서 참된 건강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그래서 진실된 의료인들이 쓰면 더 좋겠는데 의료인들은 그 의료인들의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거를 함부로 또 썼다가는 그 카르텔에서 제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잘 쓰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베타 차단제가 주 성분인 고혈압 약과 인도 메타신이 주 성분인 소염 진통제를 함께 먹으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현기증이나 의식 불명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의식 불명에 빠질 수 있다. 베타 차단제는 아테노롤이 주 성분인 고혈압 약은 혈당 강화제와 함께 쓰면은 저혈당이 될 수 있고 칼슘 기능제와 함께 쓰면 저혈압이 될 수 있고 심장계 등에 쓰는 다소 피라미드, 프라카인, 아미드와 같이 먹으면은 심장 기능에 과도하게 억제된다. 또한 칼슘 차단제인 디히드로피리딘 약물과 병행하면 혈압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저혈압, 심부전약인
디기탈리스 제제를 함께 쓰면은 맥박이 느려지고, 소염 진통적인 이브프로펜, 인도메타신 등과 함께 쓰면은 혈압 강화 작용이 감소된다. 그래, 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더 이렇게 질환 작용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또 보합세를 이룰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네요.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셨었네요. 진통제 아스피린은 코마린계 항응고제, 혈당 강화제와 함께 복용하면 그 작용이 증대된다. 그러니까 이 진통제 같은 것들이, 또 특별히 아스피린, 혈중 농도 지속제인 프로베닐시드와 같이 쓰면은 요산 배설 작용을 억제하고, 치아직계 이뇨제의 작용을 감소시킨다. 류머티즘 관절약인 메토트렉세이트와 함께 쓰면은 혈액학적인 독성이 증가되고, 항우울제는 리튬 제외와 병용하면 리튬의 혈중 농도가 상승해서 리튬 중독이 나타날 수가 있다. 약물끼리 잘못하면은 큰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위장약인 제산제는 위장내의 산도를 낮추고 함께 복용하는 약물의 흡수를 방해한다. 제산제를 먹으면 다른 약을 먹을 때 특히 테트라시클린 항생제, 철분제 등의 흡수를 억제한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제 철분이 성분이 몸에 고갈이 되겠네요. 심근경색 치료제인 와파린은 항생물질이나 아스피린 등과 함께 투여하면은 작용이 증대되고, 수면제 등과 함께 복용하면 반대로 작용이 약해진다. 작용이 오히려 수면제와 함께 하면은 수면에 또 이 작용이 약해진다. 약을 먹는 사람은 수면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네요. 코 감기약인 슈도에페드린은 교감신경 흥분약과 함께 쓰면은 약물의 작용이 증대되고, 마취제와 함께 쓰면은 심실성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 고혈압약과 함께 먹을 경우에 혈압이 불안정해진다. 베타 차단제가 주 성분인 혈압약과 인도메타신이 주 성분의 소염 진통제를 함께 먹으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지나치게 강해져 현기증이나 의식 불명이 나타날 수가 있다. 베타 차단제는 아테놀이 주 성분인 고혈압약은 혈당 강화제와 함께 쓰면 저혈당이 될 수 있고, 칼슘 계량제와 함께 쓰면 저혈압이 될 수가 있고, 혈압 너무 떨어뜨리는 그 약의 부작용으로 그 위험성이 증가될 수가 있다. 여러 약을 함께 먹지 말자.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 복용하거나 시간을 두지 않고 복용하면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체내에서 여러 약물이 상호작용을 하면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없거나 약효를 서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약효가 적어지거나 소실 또는 부작용에 위험 부담이 커진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약효를 가진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면 약효가 상승해서 부작용이나 중독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상반되는 약을 같이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물의 부작용 측면에서 보면은 한 가지 약이 5% 부작용을 위험성이 있다면 두 가지 약을 복용함으로써 부작용 발병률이 2배, 3배로 늘어날 수가 있다. 여러 종류의 약을 함께 먹는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하다라는 거죠. 미리 부작용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노인네들 7가지, 8가지, 9가지, 심지어 10가지 이렇게 많은 약을 먹는 사람들이 그걸 제때 이렇게 또 복합적으로 먹었을 때 얼마나 부작용이 크겠느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미리 부작용에 대해서 물어보자. 2004년 한 제약회사가 고혈압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본인이 복용하는 고혈압약의 이름을 모른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 응답의 76%에 달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이다. 약의 이름도 모르는 이들이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 리가 없다. 자신이 건강에 대해서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다. 환자 스스로 적극성을 가지고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제대로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알려고 하는 노력의 약을 처방받을 때 우선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하고, 그리고 또 신증이나
소유적인 상황,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참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만을 지키자, 미리 부작용을 물어보자, 등등등등등.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약,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능력인 면역은 오늘날 여러 요인에 의해서 약화되고 있다. 개인의 생활 속에서 치유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무수히 많다. 예를 들면 무절제한 생활, 유해식품, 잘못된 화학물질, 심신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산소 부족, 상습적인 변비, 일광의 부족, 온몸의 역학적인 또 비틀림, 저온 자극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내가 먹는 약이 오히려 내 목을 재고 있다. 이건 곧 독이다. 사실을 모른 채 함부로 이용하면은 현대사회는 부작용이 천국이 되어버린다라고 이렇게 또 그리고 약사이신 전남희 씨가 그렇게 말했네요. 바이러스 통증 원장에서 의학과 약을 맹신해서 안 된다라는 이런 것도 있고, 심강호 병든 사람에게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약이 우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예방을 치유하는 면역력이 있는데 이 무절제한 것들이 이렇게 면역을 약화시키고 당뇨병 혈당 상승치가 적은 식이요법은 어떤 것일까? 당뇨병의 혈액중의 당분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현재는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대표적인 병이기도 하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진해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에너지원이 되는데 이때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막을 통과하는 것을 돕는다.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활동이 저하되면 포도당은 세포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서 혈중 포도당 농도 높아지고 그래서 당이 대소되는 당뇨병이 된다. 보통 건강한 사람의 혈당치는 공복에 70에서 90, 식후에서 112 이하이다. 그런데 이게 높아지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40대 이후에 장년시기도 많이 나타나는 주요 성인병 가운데서 하나인 당뇨병이 요즘 들어서는 어린이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증상은 피로하고 두통이 생기고 빈혈과 더 잦은 소변과 또 허기지고 갈증이 일어나고 불면증이 일어나고 이런 등등의 부작용들이 나타난다. 증상들이 아토피 생활요법은 아토피를 부추기는 원인 물질로 참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증상들이 그래서 우리가 제철에 난 것들을 잘 먹고 또 식초물에다가 또 이렇게 농산물을 담그고 이렇게 함으로써 큰 도움을 가질 수가 있다. 각종 통증은 혈액순환 촉진 운동을 꾸준히 온몸을 이것저것이 쑤시고 결림 통증은 천의 조직 및 신경의 손상, 염증 등으로 나타나는 불쾌한 감각이다. 두통, 어깨 결림, 요통, 무릎 관절통, 치통, 생리통, 근육통 등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다양하다. 각종 통증, 일반적으로 통증은 외부의 충격, 신진대사의 이상, 병원균의 침입 등 비상사태를 뇌에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난다. 통증은 불쾌한 감각장애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몸이 스스로 이상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치유 반응의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통제로 증상을 멈추는 일은 방해가 되는 것이므로 자제를 하고 참을만 하다 싶으면 몸을 넣으려는 과정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감기는 어떻게 할까? 충분한 수분과 공복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감기는 코에서 목, 배에 이르는 호흡기, 점막에 일어나는 급성 염증 질환이 목이 아프고 기침이나 콧물이 나고 오한이 나고 열이나 두통이 생기고 온몸이 나른해지는 증상을 동반한다. 감기는 대개 바이러스 감염으로 나타나는데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 등 200종이 넘으며 건조한 아데노온들을 늦가을에 이제 주로 감기가 유행하는데 감기를 일으키는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더라도 자신에게 이겨낼 면역력이 약할 때에 감기로 나타나는데 이때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충분한 잠과 휴식은 기본이다. 잠은 면역력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낮 시간 때문에 들어온 유해물질을 해독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일을 한다.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야간의 인체 대사는 제대로 수면을 취해서 비로소 원활하게 된다. 영국의 한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중요하다. 밤에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이제 크게 해가 된다라는 거죠. 한약이나 생약도 주의를 하자. 네요.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 약으로 쓸 만큼 약성을 가졌다면 그 부작용 위험성도 있다. 자연적인 천연약재임을 하는 것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한약도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를 치료하는 몸은 면역력이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인 면역력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 자연 치유력, 저항력, 항상성, 회복력, 내적인 생명력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면역력은 인류가 생명을 시작한 이래 오랜 세월 동안의 터득한 생존의 기술이자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어 시스템이다. 달리 치료를 하지 않아도 감기가 낫고 상처가 아무는 것이 모두 인체의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이기는 경이로운 능력인 면역력은 생물체가 가진 가장 뛰어난 특성의 하나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렇게 면역력으로 이기는 그 생활 습관이 중요할 것이다.